네, 안녕하십니까.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한식 이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GTX A 노선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 신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신안산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12일 날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앞으로 본 궤도에 올라타서 사업이 정상으로 이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한번 발표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건데요. 우선 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번에 12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본 궤도에 올랐다. 누가? 신안산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안산선은 여기 이제 복선 전철이 이제 건설이 되는데, 안산하고 시흥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까지 약 44.6km 구간이 건설된다는 얘기고요. 총 사업비 3조 3,4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을 한 후에 60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건설한 회사가 운영권을 40년 동안 이제 운영권을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듯이요, 이 신안산선은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후속 절차가 잘 진행이 돼서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신안산선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노선도하고 그동안의 신안산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그 신안산선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안산이에요, 안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한양대죠, 한양대. 여기는 이제 차량기지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신안산선 차량기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송산입니다. 송산 신도시 아시죠? 그쪽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보면은 쭉 오다가 여기가 목감입니다. 목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출발하는 자리가 이 시흥 시청이죠. 시흥 시청역.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두 선이 만나는 자리가 광명. 광명에서 만나고 석수에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독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이 강남으로 가실 분들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 다음에 또 7호선을 타면 강남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호선에서 갈아타는 신풍역도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에서 쓰죠. 영등포. 그 다음에 여의도 이렇게 갑니다. 여의도 가면 또 9호선을 또 갈아탈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노선은 안산에서 출발하는 거와 시흥, 시청에서 출발하는 것이 있고, 요 안산선에 대한 차량 기지는 송산에 위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 한번 볼게요. 자, 사업 내용이 안산하고 시흥에서부터 여의도까지 44.6km 구간이에요. 정거장은 총 16개고 차량 기지는 송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연부담 민간 투자 사업이네요. 착수일로부터 60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데 착공은 아직 안 됐죠.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3조 3,4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안산선이 처음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가 된 게 2003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됐죠. 엄청 오래됐습니다. 말로만 그동안 한다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갑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9월 달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사업으로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죠. 그런데 이 재정 사업으로 이제 간다고 기본 계획을 했지만 또 5년 뒤에 2015년 7월 달에는 또 민자 타당성 분석까지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5년 만에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기본 계획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고시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이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 지정을 하고 10월까지 협상 및 실시 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 협약하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KDI에 검토를 의뢰를 했는데 합격을 했죠. 그래서 GTX A 노선하고 같이 12월 12일 날 실시 협약안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사업자까지 다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직 착공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공을 한다 그러면 착공한 때로부터 60개월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만약에 내년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내년이 2019년이니까 2024년쯤 개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6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동네가 어디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이나 시흥에서 이 강남 쪽으로 서울 사대문 쪽으로 이동하는데 지금 거의 뭐 80분, 90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리던 시간들이 대폭 단축이 됩니다.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간 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교통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직장이 서울이다. 구로 디지털 단지 쪽이다. 영등포다. 여의도다. 강남이다. 뭐 이럴 때 지금 일반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이제 시흥에서 출발하는 거, 안산 출발하는 거 중간에 만나는 게 또 광명인데, 이 광명도요, 지금 광명 그 KTX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또 재건축, 또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으로는 시흥 목감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단지들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거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가까운 도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토지들 있죠. 토지. 아직 개발이 안 된 뭐 전답, 과수원, 뭐 임야 등등 해서 이 토지 앞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는 확률도 크죠. 왜냐면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도시 계획이 계속해서 수립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감이나 광명, 그 다음에 이 시흥 시청에서 이 광명 사이 구간, 이런 지역에 대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 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한 2년 동안 이 광명, 그 하안동 그쪽이죠. 광명 뉴타운 쪽이라든가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또 이쪽 시흥 쪽으로도 아파트 가격도 점차 오르는 추세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개통이 되려면 6년 정도 걸리죠. 6년.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이제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6년 뒤에 개통이니까 적어도 5년짜리 단기 임대를 놓으시든가 임대 사업자 하시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준공공 임대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물론 아파트가 가격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오르면 오르는 게 인터넷으로 또 다 보이고 국토교통부 실시간 그 실거래 가격 데이터에도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 토지라든가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이 표시가 잘 안 나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액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이 토지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는 신중한 그 검토가 필요하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지분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도 이 지분거래로 또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으로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전체 면적의 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매도가 돼야만이 본격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분 거래할 때는 꼭 장래에 내가 어떻게 매도를 할 건가를 미리 따져보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GTX 신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신호선도 이제 말도 많고 달도 많았는데 일부 구간이 연장이 됐죠. 북쪽으로는 양주, 그러니까 덕천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그동안 그 안양 금정역이 종점이라고 그랬지만 수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장까지 이제 늘어났죠. 그 신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합격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신호선도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호선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또 말씀해 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 꼭 봐주십시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